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약을 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제가 본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파괴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건강보조제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찾는 선택지입니다. 약국, 마트, 홈쇼핑, 인터넷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광고에서는 기적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본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전 세계 연구 결과들이 증언합니다. 이 알약들이야말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건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건강 보조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특히 많은 시니어들이 매일 챙겨 먹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칼슘 보충제는 뼈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한 알로 뼈를 강철처럼 지켜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먹은 환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골절은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심장과 혈관이 서서히 굳어지는 비극을 겪습니다. 저는 아직도 72세 여성 환자 김영희 씨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칼슘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뼈가 건강해질 거예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몇 달 후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상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한 흉통으로 검사해보니 그녀의 관상동맥은 칼슘이 석회처럼 달라붙어 막혀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6세 남성 박노인 씨였습니다. 그는 친구 권유로 매일 칼슘제를 2알씩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 수십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칼슘이 뼈로 가는 대신 신장에 쌓여 단단한 돌이 된 것입니다. 칼슘제 복용을 멈춘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신장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칼슘 보충제는 왜 이런 위험을 만들까요? 자연에서 얻는 칼슘은 음식 속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우유 같은 음식은 몸이 필요할 만큼만 칼슘을 사용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다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뼈에는 가지 않고 혈관과 신장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은 심근경색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뉴질랜드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심장마비 발생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음식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멸치 한 줌,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접시, 우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합니다. 아침 햇살 15분, 이것이 최고의 칼슘 보충제입니다. 셋째, 걷기와 계단 오르기 같은 하중 운동을 하십시오. 뼈는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운동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작은 칼슘 알약 하나가 심장을 향한 총알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가 심장을 잃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 2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먹는다고 믿는,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이라는 달콤한 문구로 팔립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더욱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냉정합니다. 수많은 연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74세 남성 이정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회고록을 쓰기 위해 기억력을 지키고 싶다며 2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가볍게 머리를 다쳤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지혈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5세 여성 김미경 씨입니다. 그녀는 친구 권유로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히 충치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갔는데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어서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혈액이 은행잎 추출물 때문에 응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력을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도 같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한 6년간의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치매 발병률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효과는 없고 오히려 출혈 위험만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알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걷기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리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외국어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를 단련시킵니다. 셋째,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시간, 지역활동 참여가 최고의 치매 예방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진짜 방법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진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파우더를 마치 생명수처럼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오히려 신장과 간에 큰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남성 정우성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퇴직 후 헬스장에 다니며 건강관리에 전념했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루 2번씩 단백질 파우더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이유 모를 피로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3세 여성 한지영 씨입니다. 그녀는 갱년기 이후에도 근육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단번에 원인을 짐작했습니다. 바로 단백질 파우더였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양은 음식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적당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독이 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생각하는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아침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을 삼키면서 이걸로 오늘 하루 건강은 문제없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70세 남성 오상진 씨는 아들이 사준 고가의 종합 비타민제를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갈 일도 줄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종합 비타민제였습니다.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특정 성분들이 간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6세 여성 이미숙 씨입니다. 그녀는 홈쇼핑에서 면역력 강화라는 광고를 보고 종합 비타민제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녀는 이유 모를 두통과 위장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과다 축적되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얻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 단백질 음식만 잘 챙겨도 결핍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약으로 과잉 섭취하는 것이 위험을 불러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보건당국도 필요하지 않은 보충제는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입니다. 항산화제라 불리며 암 예방에 좋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은 그룹은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폐암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즉,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보충제가 오히려 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69세 남성 최현우 씨는 폐 건강을 위해 베타카로틴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의 경우 보충제가 오히려 발암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사례는 71세 여성 윤정희 씨입니다. 그녀는 비타민 E를 항산화제라 믿고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비타민 E의 혈액응고 억제 작용이 뇌출혈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산화제는 음식을 통해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속의 천연 항산화 성분은 몸에 필요한 만큼만 작용합니다. 알약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병을 불러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건강 보조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제,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이 5가지는 결코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은 언제나 기본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4가지가야말로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알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